월급이 들어왔는데 왜 미래는 하나도 쌓이지 않을까요? 월급날은 분명 기쁜 날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통장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월세가 빠져나갑니다. 관리비가 빠져나갑니다.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카드값이 줄줄이 지나갑니다. 통장은 마치 역마다 돈이 내리는 지하철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꽉 차 있었는데 종점에 도착하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를 단순히 아껴 쓰지 않아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통장은 단순히 새는 통장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 통장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진짜 아껴야지라는 마음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흔들리고 현실은 매달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돈이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적금 하나가 더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미래가 쌓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3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레일을 깔아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적금에서 진짜 무서운 건 금리일까요? 아닙니다. 청년 적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5년 적금이라고 하면 숫자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60개월입니다. 하지만 이 60개월은 그냥 달력 60장을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와 싸우고 갑작스러운 지출과 싸우고 중간에 깨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꼭 만기까지 간다. 이번에는 진짜 목돈을 만든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현실이 말을 걸어옵니다. 월세가 오릅니다. 휴대폰이 고장납니다.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적금의 핵심은 3년입니다. 3년도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5년과 3년은 체감 난이도가 다릅니다. 5년이 긴 터널이라면 3년은 끝에 빛이 보이는 터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짜리 열차에 올라타면 정부는 어떻게 같이 저축해주는 걸까요? 청년 미래 적금은 쉽게 말해 내가 저축하면 정부가 옆에서 같이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입니다. 내가 납입한 돈에 은행 이자가 붙고 조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이라는 말은 무조건 50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무리해서 50만 원을 넣다가 중간에 깨는 것보다 내 통장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청년 미래 적금의 목적은 가장 큰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3년 만기라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일반형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우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부 기여금보다 비과세 혜택 중심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열차에 탈 수 있을까요? 청년 미래 적금은 나이만 맞는다고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해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표를 통과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도 봅니다. 가구 소득 기준도 봅니다. 즉, 신분증만 보여주고 타는 열차가 아니라 나이표, 소득표, 가구 기준표를 함께 통과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시작됩니다. 바로 일반형과 우대형입니다. 먼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의 핵심은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넣는다면 6%는 월 3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만 원이 36개월 동안 쌓이면 단순 계산으로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은 가볍게 볼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세에 가까운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상금 통장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기차로 비유하면 내가 매달 50만 원짜리 객차를 연결할 때 정부가 3만 원짜리 보조 객차를 같이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36칸이 이어지면 꽤 큰 짐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 적금의 진짜 차이는 우대형에서 납니다. 우대형은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월 6만 원입니다.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216만 원입니다. 일반형은 108만 원, 우대형은 216만 원. 같은 월 50만 원을 넣어도 정부 기여금 차이가 108만 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적금에서 중요한 질문은 가입할 수 있나요?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일반형인가요? 우대형인가요?
입니다. 하지만 우대영도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중소기업 다니니까 되겠지.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소득 기준, 근무 형태, 사업 기준, 가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분들은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새 상품이 나왔다고 바로 갈아타도 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이미 오래 유지했고 만기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자산입니다. 반대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5년 유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청년 미래적금 우대형 가능성이 높다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상품이 더 좋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탄 열차를 끝까지 탈 수 있느냐, 새 열차로 갈아탔을 때 실제로 더 유리한 좌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돈 많은 청년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달릴 준비가 된 청년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을 꽉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한 금액을 끝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확인하고 무리 없는 금액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해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선로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내가 이 열차에 탈 수 있는지, 어떤 객차를 받을 수 있는지, 목적지까지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막연히 좋다는 말에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내 조건을 확인하고 내 돈에 맞는 속도로 출발할 것인지 청년 미래적금은 바로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